더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지금 이제 휴가 시즌이 어떤 절정에 지금 다다라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제 치맥이라고 그러죠. 치맥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치킨과 맥주. 치맥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노점상들에게 한 8,000개 정도 되는 불법 노점상에게 1년 동안 도로 점용료 50만 원을 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님이 이제 대권 행보라고 해석하는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청년 수당 지급을 강행을 하고 그 이후로 제2탄으로 이제 노점상 합법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로변이나 아니면은 핵심 역세권의 한 블록 이면도로에 포장마차가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강남역이나 홍대 입구역, 뭐 건대 입구역, 그다음에 신촌, 그다음에 잠실에 있는 신천역 뭐 이런 데가 이제 포장마차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포장마차 주변에 있는 상점들이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마차는 1년에 50만 원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상가는 1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월세를 내고 있어요. 따라서 월세 수익률이 저하가 되면서 상가의 매매 가격이 저하될 것이다 또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가를 투자할 때도 포장마차의 어떤 거리, 동선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부동산 고민 상담 시작해 볼 거예요. 저희 고민 전화 받는 동안에 서기섭 대표가 준비한 이번 주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미국이 2, 4분기 성장률을 발표를 했죠. 지난주에 발표를 해서 상당히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장률 자체를 1.2% 정도, 1년에 1.2%죠. 전기비 연율이라 그러는데 1년에 1.2%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2.6% 추정치보다 절반 이하로, 반토막 이하로 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2016년에 금리가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2016년에 금리 인상 확률이 22%다. 9월이나 12월 정도에 한 번 정도 인상을 할 텐데 그 확률 자체도 100%가 아니고 22%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률이 22%에서 7월 달 같은 데는 한 45%쯤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22%로 됐는데 이게 다시 이제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됐죠. 한 25만 명 정도 매월 고용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다시 금리 인상 확률이 한 45%쯤 예상하는 기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 50% 선이 맥시멈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상하면 한 번 정도 인상할 건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양적 완화를 소극적으로 ETF 매입 수준으로 함으로써 일본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 달에 FOMC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고요. 글로벌 강달러 압력이 약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남은 것들은 지금 9월하고 10월하고 12월 이렇게 남아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또 10월 달에 있기 때문에 9월 달, 10월 달보다는 12월 달에 인상될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이 보호무역을 본격화함으로써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2007년 이후에 수출 외환 지수가 최저치인데요. 벌써 한 9년 만에 최저치라는 것은 그만큼 수출 기업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100원인데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1,240원이었는데 1,113원으로서 지금 130원 정도 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100만 원 정도 수출을 했을 때 12만 원이나 13만 원 정도를 덜 받는 이런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겠다. 따라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서 환율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때문에 이게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1,241원에서 지난주 금요일 현재 1,107원인데요. 오늘이 지금 1,113원입니다. 그래서 한 120원, 130원 정도가 하락을 했다라고 평가 절상이 된 거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수출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한 80 정도 지금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출이 좀 비상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는 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분석을 한번 해봤을 때 한국 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이 1.36%예요. 우리나라 국채를 사면
10년 동안 1.36%를 주고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5%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0.1%포인트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편승을 해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압구정 같은 경우는 기름을 부은 격이죠, 불에. 그래서 통합 재건축 정비 계획이 이제 안이 지금 나왔는데요. 8월부터 10월 사이에 나온다. 따라서 두 달 동안에 평균 2억에서 4억씩 올랐다. 2억에서 4억의 평균은 3억입니다. 3억. 3억이 만 가구가 올랐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3조 이상이 압구정 지역에서만 폭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대 신현대가 있고 구현대가 있죠. 신현대 전용 18평 같은 경우 대지가 18평이면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죠. 한 30평대 정도 되는 게 18억 정도 지금 가고 있어요. 17억 2천에서 18억 정도. 3.3제곱미터당 1억이다. 잠실 5단지는 3.3제곱미터당 5천이다. 지금 대지 지분당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러한 추세들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는 한은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좀 안타깝지만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재건축과 통일이 있는데요. 통일이 더 빠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논문이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재건축과 통일 중에서 그만큼 재건축이 힘든 것이죠. 가락시형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가지고 2019년에 입주를 하는 것이죠. 안전진단 통과하면 한 20년 정도 뒤에 일반적으로 입주를 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재건축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송파구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2014년에 통과했기 때문에 2030년 정도 뭐 이럴 때 입주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수요가 집중되는데 문제는 상가죠.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상가를 말씀드렸는데 상가가 10평 상가라는 거는 대지 지분이 땅 지분이 2평, 3평 이하일 때가 많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지분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2평이라고 봤을 때 2평이 3.3제곱미터, 6.6제곱미터죠. 2평이 2억 원이면 뭐 10억 원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좀 과대 평가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 게임인데 2030년이면 앞으로 한 15년 정도 뒤에 입주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15년 동안 수익률 자체가 지금 2%도 되지 않아요. 2% 이하의 수익률을 15년 정도 가는 것은 투자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구현대가 있고 신현대가 있고 미성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현대 같은 경우는 1차와 2차를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을 해라. 그리고 주민들은 이쪽 14차, 15차 라인을 기부채납을 하겠다. 서울시 같은 데는 서울시는 35층까지만 올려라. 그 다음에 주민들은 45층까지 인가를 내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계획이 나오면 가격이 좀 주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 텀을 가지고 강남 재건축을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서기섭 대표가 준비한 부동산 이슈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대표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번호는 02-511-0105번 열려 있고요. 그럼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저희 받아보면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가요? 저희 장이 6구역 지금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시기를 어느 정도에 팔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네,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장인 뉴타운 6구역. 지금 대지 네. 지분이 어떻게 되는 매물 지금 보유하고 계시죠? 16평이요. 16평이요? 분양 신청을 하셨나요? 네, 했어요. 얼마 신청하셨어요? 분양 신청은 25평이요. 25평이요. 네, 알겠습니다. 장인 뉴타운 6구역. 주택의 매도 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 그 지분을 오래 보유하고 계셨나요? 네, 여기서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어요. 네. 매수는 얼마 정도 하신 거예요? 매수 금액이요? 네. 매수 금액은 지금은 1,300에서 1,400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더 그 이상 받을 수 있나 싶어서, 네. 네, 알아보려고. 이게 지금 조합원 분양가죠? 3.3제곱미터당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는 1,350만 원이요. 1,350만 원, 1,350만 원
곱하기 25평 하면 이게 얼마인가요? 3억 7천 정도 된가요? 3억 8천 정도 되나요? 네. 3억 그쵸. 8천 정도. 조합원 분양가를 3억 8천에 받으실 수 있으면 네.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네, 지금, 이 매도가 네. 한 평당 1,300, 1,400 정도 이루어지는데, 팔고 나가려고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팔고 나가시면 안 되죠. 아, 보유를 팔고 나가면 안 하셔야죠. 돼요? 이게 아, 3.3제곱미터당 제가 봤을 때는 한 1,600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1,600만 원까지요? 네. 그러면은 이게 갭이 한 200만 원 되죠? 네. 200만 원 곱하기 25평 하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네. 1구역하고 5구역 분양하는 거 아시죠? 네네. 이거 분양가 알고 계세요? 분양가는 모르고 있어요, 그쪽은. 분양가가 이게 한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분양이요? 예, 일반 분양 4억 3천 정도 뭐 이렇게 지금 될 것 같은데 1,600만 원이면 그래서 4억 원을 지금 넘기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지 자체가 이 6구역이 더 좋아요. 이게 접근성 자체가. 그래서 1구역, 5구역보다는 가격이 더 갈 것이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게 지금 관리 처분이 언젠가요? 지금 총회는 9월에 있는데, 인가는 지금 미확정이라 아직. 뭐가 어떤 게 미확정이라고? 사업적 인가가 미확정됐어요? 네, 아직 총회는 9월에 있어요. 사업적 총회가. 인가가 아직 안 났다는 것이죠? 아니요. 나고, 관리처분. 관리처분 인가? 네네네네. 관리처분 인가가 9월 달에 예정이 돼 있다는 거죠? 아니, 총회가 9월이고, 인가는 지금 내년 3월. 관리처분 총회가 9월. 9월이고 관리처분 네. 총회를 통해서 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가 3월 정도 예상돼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이요? 그쵸? 네. 그렇죠? 아, 복잡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이제 관리처분 총회 끝나고 인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시기에 첫 번째 이거 1구역, 5구역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0대 1은 나올 것 같아요. 10대 1. 10대 1이 넘으면은 무조건 보유를 네. 하세요. 보유. 아, 네. 4억 3천에 분양을 했는데 10대 1이 넘었다는 거는 여기는 이 4억 3천보다 더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 네. 뭐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3대 1 정도 나오면 뭐 그때는 전화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제 정략적으로 뭐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야 되는 거니까 전화 한번 해주시고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현재 지금 전세가만 하더라도 이쪽 지역에 한 3억 5천에서 뭐 3억 7천 정도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주변의 아파트들이. 그래서 갭 투자로서 1억 원이 안 돼요. 신축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갭 투자가 새 아파트인데 1억 원이 안 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갭 투자 세력까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3억 8천 정도라고 봤을 때 전세가가 지금 한 3억 3천에서 3억 5천 정도까지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올라간다고 봤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지금 전세가 약간 주춤한데 앞으로 이게 뭐 2년 뒤, 3년 뒤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1단지, 5단지의 청약 경쟁률을 한 번 더 지켜본 다음에 확실히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면요. 상황을 보면서 좀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추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네, 점이 반갑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아, 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네, 네, 덜샵 8월 19일부터 입주거든요. 네, 예, 그거 향후 정만하고요. 네, 예, 성북구 기름동에 네. 롯데가스 승인한 게 9월 30일까지 이주를 하거든요. 네. 예, 그거 하나 사놨는데 그거 향후 정망하고요. 아, 지금 그러면은 덕풍동 더샵하고 기름동 롯데캐슬 다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거주는 더샵에 하실 거고 롯데캐슬 같은 경우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하신 건가요? 네네. 그게 완공이 2020년이라 아직 멀긴 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덕풍동의 더샵 그리고 기름동 롯데캐슬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더샵 센트럴 이거는 언제 매수하셨나요? 이게 2년하고 2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미분양이 있어가지고 한 건데, 네, 네. 잘못 사가지고. 2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2014년이네요.
네네네. 2003년에 미분양 얼마 주고 매수하셨나요? 분양가는 4억 3,500이요. 4억. 3,500. 4억 3,500. 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지도를 좀 다시 보고, 4억 3,500에 하셨는데, 이게 확장비가 얼마인가요? 확장비하고 학생비가 1,000 좀 넘고요. 1,000만 원 정도. 네, 이자도 거의 1,000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1,000만 원. 그럼 4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4억 5,500 정도. 네네네네. 네. 4억 5천만 원 정도 잡고, 이럴 때 2013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사 이쪽에 그 미분양이 좀 많이 있었죠. 3대1, 4대1인데 네네. 사람들이 계약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사 쪽에 좀 저평가돼서 그 뒤로 많이 올랐는데 이걸 안 올랐잖아요. 네. 미사리 쪽으로 안 하시고 왜 이쪽으로 하셨나요? 아까 저희가 실수로 네, 그 미사 실수는 아니죠. 그쪽에 살기는 지역을 좋은데.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났어요. 5천만 원 정도 여기 좀 비싸고 조금 네네. 쌌을 거예요. 그냥 입지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분양가 네. 대비 뭐 한 지금 1억 이상 올라갔고 이거는 한 1,000만 원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차이가 1,000에서 입지 차이예요. 1,500 정도. 1,000에서 1,500. 네. 예, 1,000에서 1,500. 근데 그 5호선이 그쪽으로 개통이 되잖아요. 2020년까지. 네. 예, 그러면 좀 오를까 싶어서. 그래서 현재 이게 지금 한 6억 정도 돼요. 똑같은 평형이. 알고 계시죠? 네. 6억 네. 정도 되는데 이건 4억 5천이라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 뭐 거리가 이렇게 멀지도 않고 5호선도 이렇게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가 6억 간다 그러면 이거는 5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 결론은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근데 5호선 첫 번째 이제 5호선하고 9호선 호재가 있잖아요. 5호선. 9호선은 뭐 이쪽까지 들어올 것 그쪽은 상관이 같은데. 없고요. 네? 9호선은 그쪽은 상관없고요. 그 미사는 2018년도 5호선이 개통이 되고, 예, 그 덕풍동 쪽은 2020년 정도 개통이 네,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5호선이. 네네.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호선 같은 경우는 이 미사까지만 1차적으로 들어오는데 네네. 어차피 2030년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인해 2025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입각해가지고 이게 됐거든요. 9호선 네. 이것도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네. 고동역에서 강일역까지 서울시에서 해줘야지만이 강일에서 미사까지 가겠다는 거니까 첫 번째로 2018년, 2020년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9호선 같은 경우도 그럼 미사까지만 오고 여기 조금 한두 정거장 더 나가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네네.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5호선이 호재가 있기 때문에 2020년 정도 되면은 여기 보면은 네. 고덕지구로 아시죠? 고덕지구, 네. 그다음에 네. 미사지구, 또 풍산지구, 덕풍동 뭐 이런 데가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2020년까지는 보유를 하시고 그 이후에 매도 전략을 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성북 기름동이에요. 아 기름동 롯데캐슬이요? 네네. 이것도 보유하세요. 되게- 이것도 한 2년은 더 보유하세요. 2년요? 네. 아, 네. 2년 내년에 그러니까 분양인데요. 입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2년부터 네. 입주하기 전 그 타이밍 있잖아요. 그때 네. 매도하세요. 예. 아, 입주하기 전에요? 네. 네, 지금 시간 고맙습니다.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수고하세요. 네. 네, 보유하신 하남 더샵의 센트럴뷰 그리고 이제 기름동의 롯데캐슬 같은 경우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제가 그 분당구 구미동의 무지개 네. 마을 4단지 예. 21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 현재 리모델링 추진 중이에요. 네, 그래서 그 4평 정도 늘어나는데 네, 추가 분담금이 1억 5천 정도 예상되고요. 네, 예, 그래서 2018년에 착공해서 한 2021년 정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2016년 그 5월 달에 포스코가 이제 시공사로 선정됐고,
지금 제가 이게 리모델링 추진 중인 이걸 보유를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언제쯤 또 매도를 하면 또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구미동 무지개마을 아파트인데 저희가 매도 여부, 매도 시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1평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시세는 지금 3억 1천 정도, 예. 3억 천. 네. 전세가 한 2억 5천 되나요? 네, 전세 한 2억 5천, 2억 6천 정도 돼요. 2억 6천 네. 정도. 네. 이거는 일단 보유를 하세요. 아, 예. 근데 장기적으로는 보유를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보유를 하셔야 되겠다. 단기적 아, 보유. 네. 단기적이라는 거는 2, 3년을 단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게 지금 예. 수직 진출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시세가 앞으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 현재보다는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 그다음에 한설주공 5단지랄지 느티마을 3단지, 4단지랄지 이런 것들이 조합이 지금 설립이 되고 있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조합이 설립된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느티마을 뭐 3, 4단지 이런 것들이 조합이 지금 설립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도 조합이 설립이 되려면은 시간은 좀 필요하나 설립은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합이 설립되는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게 어떤 이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아까 2, 3년 정도 있다가 매도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합 네. 설립되는 시점에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구미동 무지개마을 주공아파트 단기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험원기상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6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 세금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중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02511-010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월요일 부동산 따라잡기 상담 함께해 주신 분은요.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렇게 다양한 상담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내용은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투자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 몫이라는 점 양지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곧 매물 정보로 돌아올게요. 네, 월요일 부동산 따라잡기 저희 계속해서 좋은 매물 정보